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검찰이 땅 투기 의혹이 일었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원주시 모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일원에 들어올 예정이던 봉산 일반 산업단지 내 토지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지인과 공동으로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샀다가 2달 뒤 되팔았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자 급하게 매각한 겁니다. 실제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는 이사장이 부지를 매입한 직후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산업 폐기물 처리 방안을 두고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됐고 이사장의 땅 투기 의혹도 사그라드는 듯 했는데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이사장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대상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1년 전 해당 산업단지 내 땅을 사 같은 의혹을 받았던 원주시의회 모 의원으로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사장과 관련돼 있는 각종 비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 이사장의 비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기업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직무 연관성과 정보 입수 경로가 뚜렷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규명돼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 방법도 없었다며 매입한 땅은 2004년부터 소유한 땅 인근에 있어 추가로 매입했다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주시 의원도 집 근처에 농사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고 개발 정보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연일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수확철을 맞은 벼 농가가 울상입니다. 비 때문에 땅이 질어 수확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다 자란 벼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난했던 더위를 이겨내고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수확의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다가왔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달이 빼곡하게 들어차 이제 수확만 남은 다 큰 벼들이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논 가장자리 한가운데 할 것 없이 누워버린 벼들이 눈에 띕니다. 일부는 물에 잠겨 그대로 다시 싹이 텄습니다. 수확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벼들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일대 대부분의 논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계로 수확을 해야 하는데 땅이 질어 작업을 할 수 없고 젖은 채로 추수를 하더라도 수분 함량이 높아 쌀 판매는 물론 보관상에도 문제가 생겨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늦여름 초가을 태풍을 걱정한 적은 있어도 장마같이 연일 이어지는 가을비가 야속하다며 뾰족한 방법 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태풍은 안 왔어도 많이 쓸어서 싹이 난 편이라서 수확을 해도 쌀로 사용할 수 없는 편은 많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근무 일정까지 짰던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벼 수확에 쓰이는 콤바인 등 매년 이맘때면 제비를 뽑고 순서를 정해서 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농기계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추첨해서 신청도 하셨는데 지금 비 오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도 보면 10월 거의 1일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실제로 원주를 보면 9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비가 온 날이 더 많았고 10월에는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원 전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역 농협들은 올해 벼 수매 일정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춘천의 50대 남성 1명과 영월과 원주, 동해 지역의 20대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일하러 간다고 말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외교부에 통보하고 현지 경찰과 협조해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인 치악산 한우의 육포가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 축협은 약 6,000팩, 240kg의 치악산 한우 육포를 준비했으며 정상회의 주요 공식 프로그램과 기자단 운영 공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협찬품 선정을 계기로 치악산 한우의 품질과 맛을 국내외에 알리고 원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강원도청 등 강원 지역 주요 기관들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내년 지선을 앞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강원 지역 감사 대상 기관과 주요 현안들에 관심이 쏠립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오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청에 대한 현장 감사입니다. 행안위는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강원도청 이전 사업, 레고랜드 사태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본격적인 국정감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부채 비율이 700%인가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00%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실제로 뭔가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니다. 오는 22일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주목됩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최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대병원, 강원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도 다음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 지역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강원도가 지역 균형 발전에서 좀 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중요한 SOC라든지 주요 산업에 관련된 투자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사안을 국방부가 좀 융통성 있게 지역 민생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들 이것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국정감사 직후엔 내년 예산 정국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차례로 이어지는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릉시에 이제 비가 쉴 새 없이 계속 내리면서 댐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올해 같은 가뭄을 다시 겪지 않도록 가뭄 대비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방류 일주일째를 맞는 강릉 오봉댐.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농어촌공사는 방류량을 초당 30톤에서 초당 37톤으로 늘렸는데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남대천 수위는 이제 제방 부근까지 높아져 주차된 차량 소유자들과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 강릉시의 가뭄 대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상수원 오염 등 치수장애에 대비하여 대체 수원 개발과 정수장 간 연계 발로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강릉을 다녀가며 내놓은 각 부처의 가뭄 대책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도 가뭄 대응 예산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처나 지도에서 같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화장실 양변기의 1회 사용량을 기존 12리터에서 3.5리터로 줄이는 절수 시설을 올해 38곳에 시범 설치했는데 내년엔 예산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 시민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천만 원의 시범 사업을 했지만은 그 효과를 보면서 내년도엔 더 저수 설비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만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급한 이제 우리가 가뭄 대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여기에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해 가뭄은 지나갔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다른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들과 이에 맞춘 예산 수립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 동안 40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의훈 국회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피해자는 441명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 4건에서 6건이었던 위반 사건은 올해 10월까지 1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위반 유형별로는 개인 일탈 22건, 관리소홀 6건, 업무상 과실 3건, 전산 오류 1건 등이었습니다. 한편 공단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 수준 등급인 S에서 A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종합지원책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은 44곳, 시험실은 509개실로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 같은 28명 이하로 운영됩니다. 16일까지 시험지구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기출, 오답노트 활용과 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 막바지 학습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처음으로 수능을 치는 재학생들을 위해 유의사항 부착물을 학교에 배부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횡성한우축제가 오는 22일부터 5일 동안 횡성읍 섬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20번째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섬강둔치로 개최 장소를 옮긴 축제는 우아한 휴식이란 주제로 먹거리와 문화예술, 체험 이렇게 3가지 특징을 살린 행사로 개최됩니다. 축제의 핵심인 한우구이터는 횡성축협을 비롯한 3개 지역 한우단체가 참여해 2,000석 규모로 설치되고 지역 주민의 예술 공연과 특산물 판매도 마련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열렸던 평창 백일홍 축제 기간에 10만여 명이 축제장과 평창 시가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일홍 축제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축제 기간 동안 유료 입장객 3만여 명을 포함해 각종 행사와 공연 관람객, 축제와 연계한 에코라이트 행사장과 전통시장에 모두 10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강 둔치에 조성된 꽃밭은 축제 이후에도 일반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올해 말까지 별마로 천문대를 비롯해 영월군 국립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주최한 전국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에 선정된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와 영월 동굴 생태관, 난고 김삿갓 문학관, 라디오스타 박물관 등 4곳의 기획, 상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KB국민은행 모바일 앱에 전국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주민이 병원에 편리하게 가도록 무료 차량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횡성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 차량 한 대를 구입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 지원을 하려는 횡성군 소식을 알게 된 혁신도시 발전센터가 심평원을 연결했고 심평원이 차량 구입비 2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강원도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 디지털 품질 역량센터가 오늘 강원대 지편관에 위치한 강원 테크노파크 강원 디지털 혁신센터 내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디지털 품질 역량센터는 강원 디지털 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품 품질 테스트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와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